사증적으로의 예술은 우리가 의미를 많이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인위적으로 또는 의미를 탐색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예술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컨템포러리한 예술도 특히 그렇고 내가 말하는 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흔한 용어로는 중세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 생활에서 느껴지는 누가 중세라는 용어를 흔히 써. 안녕하세요,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민규와 함께 예술과 예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민규님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명상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획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둘이 친구라서 좀 반말로 편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술을 되게 향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술이라는 게 너무 좀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것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예술을 좀 즐기는 편이야? 나는 아무래도 내가 아트북을 만드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많은 양의 아트북들을 접하고 텍스트북도 마찬가지고 포토북도 마찬가지고 예술품들을 많이 좀 보고 감상하는 편이지. 아무래도 일상적으로는 뭐 차를 마시면서 차 문화를 좀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내가 느꼈던 것도 공유하는 것, 그것도 예술이고.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예술 작품 있어? 본 거는 아닌데 들은 건데 나와 같이 명상 수행하는 지도자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도 예술 대학을 나와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다른 친구들을 학교에서 만났을 거 아니야. 자기가 만난 친구가 졸업 작품으로 한 작품이 아무것도 예술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친구는 그 스튜디오에 나가서 그냥 팻말만 걸어두고 나오지도 않고 출석 결석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예술 작품인 거 그냥 안 하는 거. 오, 날로 먹었네? 날로 먹었지. 근데 그게 되게 아름다운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냥 자기에게 정말 정확한 예술이잖아.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그게 난 되게 인상 깊었다. 사회적 그걸 다 초월해버린 자신만의 예술이었다. 나는 보통 예술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많이 접하는 예술은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책 많이 읽고 가장 최근에 내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은 도어라는 책인데 이 도어라는 책을 읽고 있으면은 그리스인 조르바가 생각나. 그리스인 조르바 읽어봤어? 아니요. 책 많이 읽는데 안 읽는구나. 텍스트북 안 읽는 것으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게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조르바라는 그리스인과 굉장히 얽매여 있는 주인공이 나오거든. 거기서 오는 대비가 되게 재밌는 작품이야. 근데 나는 그 어릴 때 읽었는데 그 남자들의 이야기잖아. 약간 고전인가? 고전이야, 고전. 고전인데도 모르는구나. 예술가 맞아? 디자이너. 네. 근데 이 도어라는 책은 둘 다 여자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의 여성 버전 같은 느낌인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책이었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굉장히 상반되는 두 캐릭터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때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 삶에 천착하는 사람들에서 오는 감동이 있는 책이었고, 내가 또 좋아하는 책이 올가 투쿠르츠크의 방랑자들이라는 책이거든? 근데 그거는 그런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 그게 전체 모티브가 공항이야.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다른 역사와 백그라운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근데 이제 단편인데 내용이랑 스타일이 전부 달라. 어떤 거는 그냥 장문시 같고 어떤 거는 옴니버스식. 옴니버스식인데 내용이 이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어지는 것도 있어. 근데 어떤 거는 시처럼 써놨고 어떤 거는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책 정말 너무 예술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거야. 사실 책을 우리가 볼 때 좋은 책, 좋은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3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컨텐츠, 그 안에 들어가는 글 또는 사진, 이미지들. 두 번째가 디자인, 시각적인 경험,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거 안에서. 세 번째가 제작이에요. 제작? 어떻게 제작됐는가. 아무리 좋은 디자인과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제작이 허접하게 되거나 뭔가 실수가 있거나 하면 책의 형태가 뒤틀어지겠지. 그리고 내구성도 약할 테고 결국엔 우리 물성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3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좋은 책이 되기가 어려워. 책을 읽진 않지만 만드니까 책을 읽진 잘 않지만 알고 있네. 근데 방랑자들은 표지는 기억나요. 표지 진짜 예쁘잖아. 나는 표지들만 다 기억이 나. 읽진 않아요. 네. 근데 네가 아트북을 만들잖아. 나는 이제 전시회 이런 데 가면 마지막에 기프트샵 같은 데서 아트북을 봤단 말이야. 근데 사실 아트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아트북이 뭐야? 아트북의 개념 자체가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근데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건 아티스트가 제작한 책을 내봐서 알겠지만 출판사에서 이 팀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아티스트 자체가 예술 활동으로서 자기 작품으로 책을 직접 만드는, 어떻게 보면 책에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책들을 아티스트북이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주로 거대 자본을 통하지 않아서 한정된 양의 책들을 출판하는 것,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아트웍에 최대한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낸 거, 아티스트북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이런 종류인 것 같아. 대부분 이 두 가지 안에 그렇지. 최대한 뭐 인쇄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책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경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획, 그걸 아트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나도 창작을 하잖아. 나도 창작을 오래 했고 물론 내 창작이 예술이라고는 할 수 없어. 글쎄 그건 뭐 예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아주 브로드한 의미에서 보면은 예술의 영역에 있고, 그리고 너도 북디자인이라는 편집 예술을 하고 있잖아. 예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너의 삶에는 좀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사실 직업으로서 특히 업계에 있고 씬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예술가라는 어떤 이름, 사람들이 불리는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조금 더 내 개인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내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평소에 사는 거, 자는 거, 먹는 것까지 다 예술이라고 느끼고 있고, 이게 그냥 허황된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기 생활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특정한 예술적 활동이라는 거가 브레이킹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되게 어렵다. 네가 말하는 예술은 되게 어렵다. 그 경계가 없는 것, 한마디로. 내가 그 예술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되는 거. 이래서 사람들이 예술을 쉽게 접하기가 어렵나 봐. 나는 쉽게 표현한다고 표현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SNS를 통해서 창작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지. 반대로 내가 예술을 소비할 때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걸 나는 좋아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바로 그 의미가 너무 딱 와닿는 게 아니라 곱씹어 볼 수 있는 것, 다층적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을 좋아하거든. 근데 네가 말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예술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오히려 반대지. 반대야? 다층적으로의 예술은 우리가 의미를 많이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인위적으로 또는 의미를 탐색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예술이 있을 수 있고 컨템포러리한 예술들이 특히 그렇고 내가 말하는 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흔한 용어로는 중세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 생활에서 느껴지는 누가 중세라는 용어를 흔히 써.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할 때 현대 미술이다 했을 때 되게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렇잖아. 근데 오히려 뒤집어서 별거 아닌 거에서 순간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딱 터지는 예술이 아닐까 터지는 순간 예술이 발현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나왔는데 10시 정도 아침에 느껴지는 햇빛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명상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도 해요. 언제나 받아왔던 햇빛이잖아. 우리는 언제나 걷고 밖에 나가고 숨쉬고 활동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나를 타자화해서 느껴졌을 때 되게 이렇게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 햇빛이 마치 처음 태어나서 햇빛 받는 느낌으로 그 순간 집중하고 몰입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때 내가 발걸음이 딱 멈추고 잠깐 그거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 그게 나한테 되게 큰 예술 활동인 거야. 꼭 뭘 창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렇지.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예술 안에 속하기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직관적인 예술 활동인 거지. 우리가 이제 예술을 하기도 하잖아, 직접. 근데 예술을 한다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명상을 함께하는 나로서는 예술과 명상이 약간 비슷하거든. 공통점이 있다면 몰입과 집중이야. 아 맞아. 몰입과 집중. 결국 예술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액팅을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집중하는 몰입되는 순간이 있어. 명상적인 스테이지이기도 하고 결국 명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그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하고 일도 하고 마음이 바쁘고 막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는데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사실 바라보기 위해서란 말이야. 똑같은 의미로 단어만 바꿔서 예술을 하는 이유도 복잡한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해. 명상가이자 예술가인 나로서는. 나도 너무 공감하는 게 나도 그림을 그리잖아. 그러면 마음이 되게 구름처럼 막 뭉게뭉게 있다가 딱 그 마음 하나만 핀 조명을 때려서 그 마음이 구체화되는 느낌을 받거든. 그리고 그걸 할 때 되게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경험이 있어.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뭘 할 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내가 예술을 보는 시각, 어떻게 보면 일상과 생활 설거지를 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더라고.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야. 저녁에 뭐 하지? 내가 내일 직장에 가면 또 이 사람이랑 마주쳐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점점 옅어지고 그거 하는 거가 좀 즐거움에 딱 빠져 있는 거야. 그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 물론. 딱 현존하게 해주는 거네. 하지만 현존하게 해주지. 너무 좋은 체험이다. 근데 예술의 체험이라고 하면 난 예술을 모르는데 나는 막 글도 쓸 줄 모르고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예술을 체험해야 될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나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왜냐면 나나 너나 어떻게 보면 예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질문이 개인에게는 쉬워져. 근데 타인에게 예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물어본다면 참 어렵더라고. 나도 그 답을 명쾌하게 못 내리겠지만 나는 결국은 생활에서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결국 절대 그 생활에 있는 작은 하나하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 활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더 많이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에 집중할 거야.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만의 관점을 갖는 거네. 그치. 다른 사람이 그게 어떻게 예술이야. 예술이란 건 어떻게 공개돼야 되고 예술적으로 뭔가 미적이어야 되고 근데 그 미적이라는 건 계속 변하고 상황은 변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나는 왜 그렇게 느끼느냐. 그게 약간 예술에 들어가게 되는 경계의 문 아닐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예술이 사진인 것 같아. 사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순간 내가 기록하고 싶은 순간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잖아. 또 내가 그 순간을 사랑하는 순간이고. 그렇지. 나도 핸드폰 갤러리를 보면은 고양이 사진이 그렇게 많아. 그 고양이 사진으로도 아트북을 만들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하지. 나도 고양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내 핸드폰 안에는 내 사진은 하나도 없고 고양이 사진만 넘치는 거야. 아트북을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 컨텐츠야 사실. 왜냐면 거기 안에 모든 사랑과 내 힘든 시간과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찍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내 집에서 고양이랑은 언제나 집에 함께 있으니까 그때 찍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아트북 만들 수 있지. 그래서 고양이로 만든 아트북 클래스. 그렇죠. 자기 고양이의 사진을 가지고 만든 아트북 클래스를 기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조차도 너무 놀란 게 너무나도 몰입과 집중이 쉽게 되더라는 거야. 다른 사진들, 그러니까 나는 클라이언트로서 작가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사진들 아주 막 미적이고 아름답고 아우라가 대단한 사진들을 봤을 때 나도 너무나도 접촉력이 빨라. 그 관통력이 너무나도 빠르더라고. 나조차도 놀랐어. 내가 수만 장의 고양이 사진들을 고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내 고양이에 대한 내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진들을 다시 또 시퀀싱이라고 해. 사진들의 책에 들어간 순서를 맞추는 거. 그걸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까를 또 즐겁게 또 디렉팅을 할 수 있고 영화 감독처럼.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실물을 봤을 때 그 경외감. 그럼 이게 내 손에 잡힌다. 그래서 인쇄가 돼서 딱 봤을 때
그 사랑과 그 뭐랄까 정말 소중한 거야. 이 나밖에 볼 수 없고 나만을 위한 책을 만든다는 거. 그게 난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이제 이걸 다른 사람도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명상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예술이자. 우리가 사실 핸드폰에만 사진이 있으면 막 잘 꺼내보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사진 하나라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되게 자주 보게 되잖아. 맞아. 그런 의미에서 아트북으로 남는 것도 좋고 만드는 과정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할 게 없거나 정말 내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몇 년 전 사진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 내 핸드폰 안에. 그때로 정말 내 몸이 가는 느낌이야. 거기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그 사진들을 보는데 반려식물이 될 수도 있고 반려자에 대한 사진이 될 수 있고 이건 너무 가능성이 무한한 예술 활동이지 않을까 싶어. 진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지. 근데 너는 예술도 하고 명상도 하잖아. 근데 너한테는 예술이랑 명상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명상이나 웰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예술과 웰니스는 좀 어떻게 연관되는 거야? 웰니스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겠지만 웰니스는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이야. 만약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산다는 건 또 무엇인가 고민을 시작하는 순간 웰니스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웰니스를 접근하는 방식과 예술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흡사해. 아까 말한 대로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반복이 필요하다. 그 세 개가 딱 합쳐졌을 때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서 그 활동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내가 발견한 건 거기에 좀 다른 면도 물론 있지. 내 고민 안에서 나는 한쪽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 얘기도 함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민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예술은 어려운 거다. 집중과 몰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그 분들께 예술에 쉽게 다가가는 법, 팁을 하나 알려준다면? 예술에 쉽게 다가가는 건 나를 좀 수용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또 괜찮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볼 땐 이게 예술인데 완전히 괜찮다는 거. 내가 말하잖아. 나는 집중과 몰입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집중과 몰입은 너무 어려운데 나는 그냥 편하게 그게 너무 그 사람한테는 예술인 거야. 너무 그걸 좋다. 100% 믿고 하는 게 좋겠어. 되게 컨템포러리하다. 그치. 독자에게 권한을 함께 쉐어하는. 그 집중과 몰입의 예술은 나만의 것이야. 그걸 내가 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 걸 가질 수도 없어. 내가 아는 거랑 내가 가진 거랑은 다르거든. 내가 그건 오랜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만의 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되게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랑 비슷하다. 웰니스 지도자로서.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웰니스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웰니스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